선생님, 네? 뭐 하십니까? 빌딩 살라고요. 여기서 코 뿌리셔야지. 최근에 어떻게 제가 전공이 아닌데 상담 의뢰를 좀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발레입니다. 제 전공은 발레인데 어떻게 자꾸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의 상담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상담이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상담입니다. 사람에 대한 상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냐? 이 남자랑 이혼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결혼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저번 주에는 드디어 회사에서 듀퐁 회사에서 이제 커플들 이제 그런 거에 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묻는 건 이런 겁니다. 영원한 고전이죠. 이렇게 환경보다는 조건보다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 난 사랑하는 사람하고 뭘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아니 손 번쩍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내리시고요. 지금도 진행 중으로 결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그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당연히 불행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더라?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결혼은 아니고 연애라도 전에 그 남자가 정말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 뭐 그랬는데 결혼하고 조금 사귀고 그러니까 변하더라. 아니면 여자가 되게 나를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좀 뭔가 변하더라.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 손 한 번만 펴해 주세요. 수도원인가요? 수도원인가요? 이거는 손을 들기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아프면서 자꾸 이제 치료받는 곳을 여기에서 했다가 또 금방 효과가 안 나니까 병원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되게 간단한 건데요. 요즘에 디스크 환자가 되게 많대요. 디스크는 되게 간단합니다. 충격과 충격을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방금 이제 우리 LA에서 오신 분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LA 갈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음식탐이 심한 여자는 그 사이를 다 발라서 먹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디스크가 들어있는 거랍니다. CT 사진을 찍어보면요. 그런데 제 CT 사진을 이 척추를 딱 찍어보니까요. 4번, 5번 디스크가 검정색이에요. 그걸 그쪽
말로는 죽었다고 표현한대요. 디스크 하나가 죽는데 4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2개가 죽었으니까 이미 8년 전에 죽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게 그렇게 우스운 얘기인가요? 미국에서 오신 분 총 갖고 오셨어요? 저 좀 빌려주세요. 자, 디스크 하나가 죽는데 4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가 죽으면 디스크가 약간 말랑말랑한 완충제인데 이게 쑥 이렇게 나오면서 뒤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누른답니다. 그래서 아픈 거래요. 그런데 디스크는 잘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 디스크는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이 안 되고 뭐가 된다고요? 관리를 해야 된대요. 떠나간 사람의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던가요? 제가 보기엔 쉽사리 회복 잘 안 됩니다. 한 번 마음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디스크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디스크가 역할을 잘해줄 때는요, 충격을 잘 안 받아요. 아니, 충격을 받는데 충격을 잘 안 느껴요. 왜냐? 완충장치 역할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남녀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 여자가 조금 늦어도 남자는 괜찮다고 해줘요. 괜찮아. 다 늦을 수 있는 거지 뭐. 다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디스크, 마음의 디스크가 좋잖아요. 그럼 애들이 조금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다 괜찮다고 해. 이렇게 진짜로 넘겨줘요. 그래, 괜찮아. 애 때는 다 그렇게 울고 집 나가고 그러는 거야. 엄마도 예전에 뭐 문신하고 장난 아니었었어. 이거 엄마 레이저로 지웠잖아, 이거. 그때 겨드랑이 같이 레이저 쏘고 그런 거야. So cool. 그럼 이제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정말 유머러스하구나. 나도 엄마 같은 여자가 될까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은 아주 괜찮게 성장합니다. 근데 엄마가 완충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조금만 뭐 해도 뭐 하지마. 하지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꾸 이런 방울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의 눈은 약간 조금씩 찢어가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이 동그랗게 될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때 인간은 자기 가진 눈이 조금 이렇게 동그래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환영할 때, 제가 여러분을 환영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런다고요. 이러나요? 안녕하세요. LA에서 왔어요? 저도 LA 갈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예? 눈. 그러니까 자기 엄마들 눈 좀 봐봐요. 자기 같이 온 사람들. 엄마가 눈이 좀 동그란 편인가? 지금 옆에서 엄마 눈이, 야, 보란다고 보냐? 똥인지 된장인지 몰래? 집에 가서 엄마랑 따로 봐.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엄마의 마음의 디스크가 좋으면 딸이 좀 실수해도 엄마는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의 디스크가 어느 날 죽기 시작한 거예요.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이름이 아니에요? 경화? 그 경화가 아니라 경화의 뜻이 뭐죠? 굳어가기 시작한다. 말랑말랑한 엄마의 이 디스크가 점점 4번, 5번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엄마가 딱딱해지니까 이 딱딱한 디스크가 쑥 빠져서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아프고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되게 속상해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새벽 2시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지금 새벽 2시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마음이 좀, 여보, 다음 날까지만 들어와. 나야? 나 이번에 LA에서 총 샀어. 빵! 또 엄마가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는데, 이제 안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죽었거든요. 계속 아파. 고통을 느껴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그리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냐. 이제 이런 게 삶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는 직장에서도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일을. 강의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막 이러죠. 막 불러만 주십시오. 강사료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강사료를 물어봤나 봐요. 제 강사료가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생긴 거 봐서 결정된다. 전에는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생긴 거 봐서 결정합시다. 선생님은 시간당 5천만 원이네요. 몸매로 봐서는 선불 땡기셔야 돼요. 못 가요. 힘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엄청 어렵게 가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 보고 맨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심지어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말도 하기도 해요. 엄마가 너 되게 어렵게 가졌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저 괜히 그냥. 너 낳고 엄마 15kg나. 그 충격이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는 내가 괜히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건가? 그리고 속이 깊은 애들은요,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속이 안 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얘기해요. 누가 놔달라고 했냐고! 누가 놔달라고 했냐고!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애는 지속이 지속이거든요. 속병이 없어요? 부모님만 속병으로 뒤지죠. 자기는 100세 건강일 거예요. 근데 착한 애들이 있다고요. 우리 친구는 좀 엄마나 아빠나 뭐 주변 사람 어른들한테 딱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속으로 참는 스타일이에요? 다 말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속은 좀 좋죠? 네? 봐봐요. 본인 속 좋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짧은 인생 그렇게 삽시다. 어차피 한 번 가면 안 오는 건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조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중에서 나는 좀 그렇게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엄마한테 막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는 좀 참았었는데 요즘은 다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거 다 들어줘요? 아니면은 좀 같이 싸우게 돼요? 싸울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잘 들어줘요? 네. 다음 생에 또 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딴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됐어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바로. 오케이, 그게 무슨 답인지 알겠어요. 말하는 것만 말이 아니거든요. 침묵도 답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봐보십시오. 사랑할 때는 충격이 완화되니까 간단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떡합니까? 살다 보니까 삶의 디스크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막 열정, 비전 갖고 시작했어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가죠. 떨어져요. 힘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70%, 80% 이상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디스크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웬만해서는 잘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이 점점 고통스러워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충격을 주면 상당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강의도 언젠가는 하기 싫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강의 있을 때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강의가 많아지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강의!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디스크는 죽었습니다. 통증은 오기 시작하고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방에만 처박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공기가 안 통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해 준 건 이겁니다. 선생님, 디스크를 살릴 수는 없는데요. 아주 심각하면 디스크는 수술하시고요. 그 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뭘 관리해야 됩니까? 했더니 디스크 주변에 근육기관들이 있답니다. 그것을 트레이닝해서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대요. 그래서 평생 충격이 없이 지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저한테 시켜주세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일단 계좌를 이체하시고요. 등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병원에 등록했어요. 그리고는 2번 됐는데요. 통증의 70%가 없어졌습니다. 저 얼굴이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 저번 달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번째 강의잖아요. 저 얼굴에 지금 메이크업 하나도 안 한 상태거든요. 이 반응은 뭡니까? 이거 보통 껄렁껄렁하는 놈들이 지나가는 여자 보고 하는 현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니까요, 얼굴이 좀 튀더라고요. 아침에 1달 반 동안 정말 통증이 알람이 돼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루가 진짜 힘듭니다. 잘 때까지 계속 근육이 꼬여있는 것 같은 통증이 24시간 따라다녀요.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주변 근육은 뭘까요? 사랑은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여자를 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뭐예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부모가 서로 사는 거,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한 거, 이거를 수십 년 봤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게 편하네요.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감각이나 소중함이나 이 모든 게 다 거기서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눈에 확 띄는 사랑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이성에 대한 사랑, 나를 확 끌만한 어떤 그 뭔가 그런 거, 뭔가 확 이거 해보자. 와. 화이팅!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염세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오래 못 간다. 언니가 얘기한다. 오래 못 간다. 있을 때 즐겨라. 좋을 때다. 언니는 담배 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을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되게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하고 쟤는 철이 없고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변 근육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부모에게서 받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에서 세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또 이렇게 날 수 있죠. 저는 부모에게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50% 이상 긍정적인 것을 보고 성장해서 내 부모가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7분이 돼요. 7분.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괜찮은 걸 보고 자랐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조금 받은 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부정적으로.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중간지대가 있으니까 부모에게 나쁜 영향도 안 받고 좋은 영향도 안 받고 그냥 키워주신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지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 받았다. 엄청 받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고 못 배웠으면 부모에게서 못 배운 것 같고 계속 부모 원망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자존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뭘 또 하나 알 수 있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은 충격만 주로 기억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인간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는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와 충격이 나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빠 어떤 장면에서 만난 그 향기도 다 기억한다고요. 그때 그 오빠가 입었던 어떤 그런 패턴, 와이셔츠 패턴 이런 것도 기억해요. 그리고 충격받을 땐 더 기억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가 저장하고 기억하고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받은 걸 더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과거에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우리는 되게 강하게 뭔가 느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갖고 엄마를 계속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엄마나 아빠에게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는? 받은 적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자주 받았나요? 가끔 받았나요? 아주 가끔요. 아주 가끔. 좋아요. 엄마는 움찔하고 있고. 집에서 따로 봐. 너는 오늘 그 충격 또 받을 거야. 어머니는 예전에 준 기억이 있나요?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준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까? 너무 찔려서. 준 기억이 있습니까? 좀 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딸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하세요. 말로 하세요. 우물점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우물점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을 하시라고요, 빨리. 엄마가 미안하대요. 엄마한테 얘기 한마디 해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보십시오. 얘기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부모를 계속 원망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계속 원망하고 그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 핑계 뒤에 우리는 숨어서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척추가 상했다면, 디스크가 상했다면 우리는 이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근육을 키우는 데는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치료가 빨리 되면서 그 원리를 느꼈는데요. 선생님이 나한테 계속 해주는 것만을 받는 걸로는 치료가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치료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다리를 이렇게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제 팔을 밀어내려고 하듯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힘과 선생님의 힘이 이렇게 딱 쥐어주면서 그때 근육이 트레이닝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포프리쇼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뭔가 마음의 디스크가 조금은 상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김창옥이라는 놈이 현장에서 보면 어떤 놈인지 나는 꼭 한번 봐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왔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소개하고 마칩니다. 디스크를 치료하는 근육을 훈련하려면 우리는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해서 자기는 힘을 안 쓰고 누군가 외부에서 대단히 고급 기술자가 와서 내 몸을 눌러주고 만들어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온전한 치료가 훨씬 느려집니다. 여러분도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에만 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땀나도록 힘을 쓰셔야 우리의 척추, 우리의 삶의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키워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항상 몸이 굳어 있다고 해서 그 마사지 같은 걸 되게 많이 이제 좋아합니다. 항상 마사지. 제가 그 이해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뭔가 뭉치니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근데 이거는 그때만 시원합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저는 마사지를 계속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을 써서 나의 온전한 치료로 해서 내 근육을 만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디스크가 조금 죽어도 우리 삶의 인격과 자존감으로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엔 어느 날 그 사랑이 다시 기적처럼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훨씬 사랑하기 좋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조금 더 사랑하기가 좋아집니다. 가정이 깨지는 되게 많은 이유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자존감이나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그 디스크가 다시 살아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앉은 친구처럼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머니처럼 그 상처를 준 게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말을 돈과 함께 한다면 그 치료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어색할수록 꽤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마사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치료가 되려면 우리도 힘을 좀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 쓰시면 여러분 힘이 될 거라고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